여보, 이러지 말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가 감히 나를 무시해? 말끝마다 대들고 말이야. 내가 술을 마시고 왔으면 이유가 있는 거지. 나 정재우야. 너랑 살아주는 게 감사할 정도로 과분한 남자라고. 내가 술집을 가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알겠어요. 뭐라고 안 할 테니 때리지만 말아요. 제발 부탁해요. 어머니, 오빠 좀 말려주세요. 부탁해요. 여늘아, 아들이 좀 술집에 다녀올 수도 있지. 그러게 왜 말대꾸를 해? 맞아도 싸다 싸.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반년 동안 늦은 밤에는 하녀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경기도 가평의 작은 전원주택. 아침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드리워진 조용한 공간에서 오윤희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곱게 선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군인의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죠. 한때 육군 소장까지 진급했던 전설의 여군 지휘관, 그 시절 부하들은 그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윤희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어요. 매일 아침 7시 딸 강세린에게서 오는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린은 서울 강남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결혼한 지 3년째였죠. 처음엔 매일 밤 안부 전화를 하던 딸이 언제부턴가 아침에만 짧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은 전화였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세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톤, 어딘가 자기적인 밝음이 느껴졌습니다. 세린아, 어젯밤에 잘 잤니? 오윤희가 물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세린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오윤희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길러진 직감으로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었고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생겼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너무 가벼웠어요. 진짜 웃음이 아닌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었습니다. 요즘 학원 일이 많이 바쁘니? 오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연말이라 발표회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아, 엄마 죄송한데 오늘은 좀 일찍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세린의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에 다시 전화해라. 아,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오윤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오윤희는 거실에 걸린 세린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지금의 목소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때의 웃음은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걸까요? 점심시간 오윤희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가평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 생각이 났어요. 세린이 어렸을 때 아빠 없이 자란 탓에 더욱 야무지고 독립적으로 자랐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인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나도 커서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그 당당함이 사라져 보였어요. 저녁 무렵 오윤희는 세린의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세린과 음대 동기로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민지야, 나 세린이 엄마야.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혹시 요즘 세린이가 어떤지 궁금해서. 혹시 최근에 만난 적 있니? 민지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한 달 전쯤에 만났는데 좀 야위신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일찍 가더라고요. 그래, 다른 건 없었고, 딱히, 근데 팔에 멍이 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피아노 치다가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후, 오윤희의 가슴에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멍? 피아노를 치다가 팔에 멍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되나? 수십 년 군생활 경험상 그런 멍은 다른 이유로 생기는 거였다. 밤늦도록 잠들지 못한 오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딸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린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전화가 왔을 시간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오윤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오윤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린아, 엄마가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오윤희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세린의 피아노 학원 앞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3층에 있는 학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린 피아노 아카데미라고 적힌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죠. 하지만 학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에 붙은 안내문을 보니 개인 사정으로 이틀간 휴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개인 사정? 세린이 학원을 쉬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윤희는 곧바로 세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 단지, 세린이 결혼 후 살고 있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건 세린이 아니라 시어머니 윤혜자였어요. 윤혜자는 오윤희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 갑자기 웬일이세요? 세린이 어디 있나요? 오윤희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세린이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그럼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오윤희가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윤혜자가 몸으로 막았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좀 푹 쉬고 있어서 깨우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히 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윤희는 윤혜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린아. 방문을 열자 오윤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세린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도 손자국 같은 멍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엄마. 세린이 오윤희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세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오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말 못해서 미안해요. 세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윤혜자가 뒤에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돈,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부부싸움을 하는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세린이가 좀 대든 게 있어서. 부부싸움? 오윤희가 천천히 윤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혜자는 오윤희의 눈빛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노려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오윤희가 세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세린이 말렸지만 오윤희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강남성 모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김 선생님은 세린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후 오윤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 어머니시죠?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처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타박상의 패턴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목 부위의 멍은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네요. 오윤희가 끊었습니다. 네, 불행히도 그렇게 보입니다. 환자분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의학적으로는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에요. 오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어요. 수십 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세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말 못해서 미안해요. 언제부터였니? 오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엔 가볍게 밀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내가 잘못했다, 참아야 한다고 하시고 매일? 네, 매일 밤마다. 세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호 오빠가 회사 일이 안 풀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잘못 보살핀다고. 오윤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조카 오주환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는 조카였죠. 주환아, 나야. 지금 당장 강남성 모병원으로 와라. 고모, 무슨 일이세요? 세린이가 폭행을 당했다. 병원에서 진단서 떼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 오주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고모, 일단 병원 측에 정확한 진단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가능하면 사진도 찍어두세요. 전화를 끊고 오윤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딸을 이런 상태로 만든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세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크게 일을 벌이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오윤희는 세린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세린아, 엄마가 누구인지 잊었니?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그래. 그런데 강한 사람은 혼자 참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야. 오윤희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보여줄게. 내 딸 손댄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그날 밤 오윤희는 서재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군 시절부터 써온 인맥 수첩이었죠. 벽면에 걸린 군복과 훈장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춘배 차관, 나야 오윤희. 오 장군, 어쩐 일로 이 밤에. 박춘배는 현재 국방부 차관급으로 오윤희의 옛 동료였어요. 함께 해외 파병을 다녀온 사이였죠. 춘배야, 내 딸이 가정폭력을 당했어. 사위가 내 딸을 때렸어. 사돈회사 국방업체 조사 좀 해봐. 오윤희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친근함이 사라졌습니다. 정해철? 국방 납품업체? 그래. 그 회사 계약 이행 상태 점검해봐. 지금 당장. 박춘배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알겠어. 지금 당장 조사할게. 두 번째 전화는 서미영에게 걸었어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현재 대형 로펌 고문이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내 딸이 시집에서 폭행당했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언니, 자세한 상황 말씀해 주세요. 오윤희가 간단히 설명하자 서미영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는 받으셨죠? 제가 내일 당장 움직여 볼게요. 언론사에도 연락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조카 오주환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모, 정재우 놈 조사해 봤는데 대학 때도 폭행 전과가 있어요. 아버지가 돈으로 무마했더라고요. 상습범이네. 긴급 보호 명령부터 신청해라. 네, 내일 아침에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윤희는 세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세린이 불안해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엄마가 모든 걸 처리할 거야. 오후에 박춘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장군, 대성산업 점검했는데 대박이야. 납품 일정 연기, 품질 기준 미달, 계약서 위조까지. 완전히 걸려버렸어. 그럼 계약 해지하고 다른 정부 기관들도 점검해봐. 이미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에 연락했어. 다 털어볼게. 서미영에게서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니, 대박 터졌어요. 강남성 모병원 주차장 폐회로 텔레비전에 재우가 세린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어요. 확실해?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기자도 이 사건에 관심 보이고 있어요. 좋아.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 하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해. 저녁 정재우에게서 세린에게 전화가 왔어요. 세린아,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돌아와. 오윤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우 씨, 나 세린이 엄마다. 장모님, 세린이 좀 집으로 보내주세요. 안 된다. 우리 딸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야. 무슨 소리세요? 병원에서 진단서 다 받았다. 폐회로 텔레비전 영상도 확보했어. 오윤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재우야, 그리고 정해철 회장님께도 전해. 작전명 붉은 장미가 시작됐다고. 뭐라고요? 못 들었어. 너가 내 딸 구타했으니 너네 집안 개박살 낼 거니까 기다리라고. 전화를 끊고 오윤희는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세린아, 엄마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투스타. 철의 여인이셨죠. 맞아. 그리고 지금부터 그 철의 여인이 돌아온다. 내 아픔의 대가를 정확히 치르게 할 거야.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오윤희는 작전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박춘배는 정부 계약 라인을, 서미영은 법조계와 언론 라인을, 오주환은 검찰 수사 라인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삼면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정재우, 정해철, 너희들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오윤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해철 회장에게 박춘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정 회장님, 국방부입니다. 대성산업과의 모든 계약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정해철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 회장님, 혹시 오윤이라는 분 아시죠? 그 순간 정해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사돈.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설마 안사돈이 이 일을. 네,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서미영이 오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병원 CCTV 영상 확보했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당장 갈게. 1시간 후 서미영의 로펌 사무실에서 오윤희는 충격적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강남성 모병원 주차장, 정재우가 세린을 차에서 끌어내리더니 복부를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이 자식이.
오윤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언니, 이 영상이면 폭행 혐의는 확실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서미영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정재우가 세린이를 병원에 데려온 이유를 찾아봤어요. 화면에는 그날 오후 정재우와 윤혜자가 병원 로비에서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정재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며느리 부모는 시골에 있으니까 모를 거야. 그냥 넘어졌다고 하면 돼. 윤혜자의 냉정한 대답이었죠. 그런데 만약 세린이가 부모님께 말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내가 단단히 일러뒀어. 말하면 너도 힘들어진다고. 오윤희는 영상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획적이었네. 아예 작정하고 한 짓이야. 네, 그리고 언니, 주한이가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도 나왔어요. 서미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재우 대학교 때 후배 폭행 사건 외에도 직장에서 여직원 성희롱 건으로 합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상습범이네. 바로 그때 오주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 긴급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어요. 지금 당장 정재우 집으로 갑니다. 같은 시각 대성산업본사에서는 박춘배의 지시로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해철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조사관들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국세청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조사관장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정기 조사라고요? 작년에 받았는데. 특별 지시입니다. 정부 납품업체 전수조사입니다. 조사관들은 회계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박춘배가 미리 귀띔해준 대로 비자금 계좌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겨진 차명 계좌가 발견됐어요. 회장님, 이 계좌는 뭡니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한편 정재우의 집에서는 오주환이 이끄는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윤혜자는 현관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장이 있다고 해서 남의 집을 이렇게 뒤질 수 있어요? 가정폭력 혐의로 발부된 정식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사관들이 집안을 조사하는 동안 세린의 방에서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피 묻은 옷가지들과 상처 치료를 위한 약품들이 서랍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거 뭡니까? 수사관이 윤혜자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뭘 숨겨놨는지. 바로 그때 정재우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집 앞에 수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재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오주환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재우 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받고 계십니다. 동행해 주시죠. 가정폭력? 무슨 소리야? 강세린 씨 폭행건입니다. 병원 CCTV에 모든 게 녹화되어 있어요. 정재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CCTV가 있었다는 걸 깜빡했던 거죠. 오후에 서미영이 준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린 가운데 세린이 오윤희와 함께 나타났어요. 세린의 얼굴에는 아직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강세린입니다.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반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가해자 측에서 압력이나 회유는 없었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세린이 오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오윤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피해자의 어머니 오윤희입니다. 예비역 육군 소장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오윤희의 이름을 아는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제 딸을 이런 상태로 만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참고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대성산업에서는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십억 원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이 드러났습니다. 정해철은 급히 정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우야, 큰일 났다. 국세청에서 모든 걸 다 찾아냈어. 아버지, 저도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뭐라고? 제가 완전히 잘못한 것 같아요. 정해철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육군 소장 출신 어머니가 딸의 가정폭력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혜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절망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윤희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기자회견 다음 날 정해철은 급히 아들 정재우를 만나러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하루 만에 완전히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죠? 정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변호사는 선임했다. 그런데 재우야, 내가 정말 세린이를 그렇게 많이 때렸니? 그냥 화가 나서 회사 일도 안 풀리고 세린이가 자꾸 반항해서. 정해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때문에 회사가 완전히 망할 지경이야. 국세청에서 비자금까지 다 털어갔어. 그럼 이민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호주 쪽으로. 지금 상황에 이민이 가능할 것 같니? 온 나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바로 그때 정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성산업 전무 김상철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 일이야? 회계팀장 박민수가 언론사에 내부 자료를 넘겼습니다.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다 들통났어요. 정해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민수는 15년간 함께 일한 신복이었는데 배신을 한 거였습니다. 왜 박민수가 그런 짓을? 검찰에서 회유했나 봅니다. 자수하면 선처해준다고. 한편 그 시각 박춘배는 국방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윤희의 지시대로 대성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대성산업 납품 현황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춘배가 물었어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계약서상 기술진과 실제 투입 인력이 다르고 납품 일정도 수차례 연기했어요. 더 심각한 건 제품 품질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럼 즉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네, 그리고 차관님, 조달청에서도 연락 왔는데 대성산업 쪽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박춘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윤희의 작전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해철에게 치명적인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정 회장님, 대출 조기 상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왜요? 언론 보도와 국세청 조사 때문에 신용등급이 급락했습니다. 은행 내부 규정상 어쩔 수 없대요. 정해철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추고요. 대출금만 200억이 넘었는데 당장 상환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재우는 구치소에서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린아, 나야. 전화를 받은 건 오윤이었습니다. 미쳤어.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해.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세린이가 원한다면 이혼도 해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 일을 여기서 끝내주세요. 오윤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우야,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내 딸에게 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고통받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성산업 회계팀장 박민수가 검찰에 출두하며 기자회견을 한 거였어요. 저는 오늘 대성산업의 모든 비리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의 탈세가 있었고 정부 납품 과정에서도 각종 부정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이 있었습니까? 계약서 위조, 품질 조작, 납품 일정 허위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철 회장과 정재우 전무가 직접 지시한 일들이에요. 왜 지금 와서 고발하시는 겁니까? 박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정재우 전무의 가정폭력 사건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기자회견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정해철은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절망했어요. 박민수 이 자식이. 정해철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전무 김상철이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주주들이 난리 났습니다. 주가도 하한가로 떨어졌고요. 얼마나 떨어졌어? 이틀 만에 80%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정부에서 대성산업을 납품업체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정부 계약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정해철이 주저앉았어요. 회사 매출의 70%가 정부 납품이었는데 그게 끊어진다는 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재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세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번에는 세린이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세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오빠,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달라질게. 세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오빠, 나를 때릴 때는 생각 안 했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세린아, 이제 오빠가 무서워할 차례예요. 내가 느꼈던 그 두려움을 오빠도 느껴보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재우는 구치소 벽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편 오윤희는 서미영과 마지막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제 대성산업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해철도 곧 구속될 예정이고요.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자. 마지막 단계요? 오윤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집안을 박살을 낼 때까지 끝나지 않아. 대성산업 몰락 후 일주일 오윤희는 서미영이 주선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익명 인터뷰였죠.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어요. 서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 오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이야.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앉은 오윤희를 보며 진행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왜 직접 나서셨는지 하는 점입니다. 제 딸이 반년 동안 매일 맞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변조된 목소리지만 오윤희의 분노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참으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부부싸움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움이죠. 더 큰 보복이 올까봐, 가족이 깨질까봐,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참으면 폭력은 더 심해져요. 진행자가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보복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윤희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과도하다고요? 제 딸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알았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오윤희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가해자들이 대가를 치러야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저런 엄마 두고 싶어요. 나도 시집에서 맞고 살았는데 용기가 나네요. 가해자들이 저렇게 망해야 정상이죠.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너무 과하지 않나? 회사까지 망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다음 날 세린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공개하고 실명 인터뷰였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세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맞고 살았을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인가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그동안 참으셨던 이유가 뭔가요? 세린이 잠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폭력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의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숨기지 마세요. 세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저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한편 구치소에 있던 정재우는 텔레비전으로 세린의 인터뷰를 봤어요. 예전의 순한 세린이 아니라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였나? 정재우가 혼잣말을 했어요.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수감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너 완전히 망했구나. 텔레비전에까지 나오고. 닥쳐. 아니, 진짜 대단하네. 육군 장군 딸을 때렸다고? 미쳤나? 정재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어요. 닥치라고. 그날 밤 정해철은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탈세와 정부 계약 관련 비리 혐의였어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이 뉴스에 생중계됐습니다. 정해철 대성산업회장이 방금 전 구속되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와 윤 회장은 텔레비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모두 감옥에 가고 회사도 망했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회에서 가정폭력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거였어요. 서미영이 뒤에서 작업한 결과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발생한 대성산업 정재우 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가정폭력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야당 의원이 질의했어요.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가정폭력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오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세린이 오윤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세린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더 강해져야 해. 네, 알겠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오윤희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진짜 승리야.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이었거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었어요. 국회 국정감사 다음 날 박춘배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야, 국방부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 안보자문위원회 특별보좌관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야. 장관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어. 오윤희가 잠시 침묵했다. 갑자기 왜? 이번 사건을 통해 너의 추진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서. 알겠어. 받아들이겠어. 정말? 그럼 내일 당장 발표할게. 전화를 끊고 오윤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특별보좌관 임명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본 정재우와 정해철은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정재우가 면회실에서 말했어요. 국방부 특별보좌관이라고? 완전히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거네. 정해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 정말 어떡하죠? 재우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뭐요? 진심으로 사죄하는 거야. 세린이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해. 한편 윤혜자는 집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모두 구속되고 회사 자산은 모두 압류됐습니다. 살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죠.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정재우 씨와 정해철 회장님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 주시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오윤희 씨 측에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윤혜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떤 조건이요? 정재우 씨가 피해자와 그 가족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공개적으로요? 네, 언론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윤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재우의 공개 사과가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윤희와 세린이 법원 앞에 나타나자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향했어요. 세린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멍자국도 사라지고 당당한 표정이었죠. 저기 나온다. 기자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정재우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이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고개를 푹 숙인 채였습니다. 정재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사과문 읽어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재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린과 오윤희를 봤습니다. 세린이 정재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말할 때 됐어요. 정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리나, 크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정재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세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미쳤었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생각하지 못했어. 그게 다예요? 세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그리고 장모님께도. 정재우가 오윤희를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오윤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재우야, 지금 그 사과가 진심이니? 네. 진심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정재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라도. 세린이 정재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야 사람 같은 소리를 하네요. 세린아. 하지만 용서는 별개예요. 오빠가 저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정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기자 중 한 명이 오윤희에게 질문했어요. 오윤희 씨,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오윤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받은 상처만큼 그들도 아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윤희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저와 제 딸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요. 세린도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이제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남편분에 대한 감정은 어떠세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에요. 이혼 절차가 완료됐거든요. 세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강세린이요. 정재우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세린아, 미안하다. 세린이 돌아서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오빠는 죗값을 치르고 오세요. 그 순간 정재우는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도 가족도 회사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까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오윤희와 세린이 법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오윤희가 대답했어요. 국방부 특별보좌관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개인적으로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상처받은 만큼 이 사회가 더 안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의 공개 사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희망 피아노 테라피 센터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세린이 설립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음악치료센터였죠.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실에서 한 여성이 세린에게 인사했어요.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천만에요. 김 선생님, 오늘은 어떤 곡을 연주해 볼까요? 세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곡이 있는데 결혼 후로는 한 번도 못 쳐봤어요. 어떤 곡인가요?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요. 예전에 정말 좋아했는데. 세린이 피아노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함께 쳐봐요. 음악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거든요. 피아노 선율이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저주저하던 김 선생님도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며 연주했어요.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세린이 격려했습니다.
강 선생님,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세린이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6개월 전만 해도 선생님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때 센터 사무실에서 직원이 찾아왔어요. 원장님, 오늘 기자회견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알겠어요. 5분 후에 가겠어요. 오늘은 세린의 센터가 정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는 날이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회견장에 도착하자 오윤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방부 특별보좌관 배지를 단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당연하지. 내 딸의 중요한 날인데. 오윤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서를 전달했어요. 강세린 원장님의 희망 피아노 테라피 센터를 정부공인 상담기관으로 인증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세린이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 저는 매일 밤 폭력에 시달리는 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과 함께 치유의 길을 걷고 있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처음으로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3달 후에 웃으며 이제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재 몇 명 정도 상담받고 계세요? 현재 정기 상담자가 50여 명이고 전화 상담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명 정도 됩니다. 오윤희도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 딸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건 개인적인 상처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에요. 장군님께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국방부에서 군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국의 여성 단체들과 협력해서 피해자 보호